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과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1월 27일 나로 우주센터. 4, 3, 2, 엔진 점화. 이륙. 피, 땀, 눈물을 흘린 연구진들이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는 가운데 누리호가 밤하늘 위로 4번째 비행을 시작합니다. 누리호가 임무에 성공하자 발사지휘센터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비행, 한국 우주개발의 새 역사를 쓴 특별한 비행이었습니다. 네, 이슈 속으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시민들은 누리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위성으로 올라간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4차 발생한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세부적으로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네, 누리호는요, 한국이 직접 만든 저궤도 위성 발사용 로켓입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는 우주로 가는 버스고요. 누리호 안에 실린 위성들은 버스 탑승객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번의 발사로 누리호의 성능과 정확도를 시험하고 또 위성들을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내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지난 2013년 한국에서 발사한 나로호 기억하실 거예요. 네. 한국형 발사체 1호인 나로호는 주요 기술을 러시아에서 도입해 만들었지만 이번에 한국형 발사체 2호 누리호는 전부 한국 기술로 만든 한국형 로켓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술만으로 로켓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리호의 아버지 고종환 전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위성을 암만 만들어도 저쪽 나라에서 발사를 안 해주면 우리가 발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고 우리가 만든 걸 최소한 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뉴스페이스는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 산업이 이제는 민간이 이끄는 새로운 우주다라는 거죠.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로켓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고요. 항공우주연구원의 협력으로 한국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도 달라졌는데 한번 볼까요? 3, 2, 엔진 점화. 자, 이렇게 3차 발사 때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이 카운트를 했다면 예. 4, 3, 2, 목소리가 엔진 점화. 달라졌죠. 4차 발사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신입사원이 카운트다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개발의 주도권이 민간에게 넘어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예.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긴 걸까요? 민간이 참여를 하게 되고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되면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일으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주라는 게 돈이 들어가기만 하는 그런 분야였던 것이 그 우주 분야에서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뭐 그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가 역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요. 전 세계 로켓 발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미국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우주 산업의 문을 민간에게 열었고요. 그 결과 현재 미국의 기업들이 우주에 위성을 배달하는 우주 배송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간 기업이 이번에 보여준 활약으로 한국도 우주 배송 시장에 첫 발을 디뎠다라는 평가인데요. 자, 그리고 또 누리호는요, 4차 발사로 여러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3차 때보다 더 많은 위성을 더 높이, 더 정확하게 쏘아 올린 거죠. 3차 누리호 때보다 더 2배 이상 무거웠고요. 위성의 수도 보면 더 많아졌지만 모든 위성 손님들을 성공적으로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는 예상 시간보다 3분이나 빨리 임무를 완료했는데요. 이게 뛰어난 엔진 덕분이라고 해요. 자, 이번엔 누리호에 탑승한 위성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누리호의 VIP 탑승객 차세대 중형위성 3호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지구의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해서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와 달리 작은 탑승객들도 많았습니다. 함께 우주로 떠난 큐브 위성 12개입니다. 그중에 하나인 큐브 위성 에트리셋. 에트리셋은 목표한 곳에 내려 지구와 교신도 성공했습니다. 에트리셋을 만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유종규 실장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드신대요? 에트리셋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IoT 위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T라고 하면은 통신망이 없는 지역에 사물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해양과학기술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양 부위에 있는 어떤 센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양 기후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코파이 상자 2개 정도의 크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큐브 위성, 과연 뭐가 다를까요? 이게 위성이에요? 네. 큐브 위성은 굉장히 작은데요. 제작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성들은 수백억에서 한 수천억 정도 되는 비용을 만들 수 있는데 큐브 위성은 한 10억 정도 되는 가격에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검증도 하고 상업 서비스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큐브 위성은 낮은 전력과 적은 비용으로 위성을 만들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지구 위 어딘가를 돌고 있을 에트리셋. 1년간 해양 기후를 예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다른 특별한 탑승객 코스믹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우주 스타트업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코스믹의 임무는 수명이 끝난 또는 임무를 다한 이 인공위성을 잘 지구로 다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기동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요. 인공위성들의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그 위성 간의 궤도를 관리해주고 충돌을 미리 예측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3개월간 운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시점에서는 저희 폐기장치에 작동 명령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 열심히 만든 위성을 왜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만든 걸까요? 일단은 우주 공간에 너무 많은 물체가 쏘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상업화한 시점이 2010년도 정도부터인데요. 이제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직접 발사를 하는 이런 산업 생태계가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숫자의 위성들을 지금 발사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잘 제거하기 위한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최근 위성 발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은 2022년 위성 폐기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우주 스타트업 설립을 꿈꾼 이성문 대표에게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더 남달랐다고 합니다. 나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쏴질 때 당시에 학생이었고 그 나로가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젠가 내가 나중에 나의 위성을 만들게 된다요. 우리나라에서도 맞아요. 이 위성을 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발사체에 보면 겉면에 보면은 이 위성 개발에 참여했던 또는 위성을 개발한 기업들의 로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로고가 붙은 사진을 보고 정말 울컥했습니다. 네, 나로를 보며 꿈을 꿨던 소년이 누리호의 큐브 위성을 싣기까지 한국 우주 산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주 산업이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기 위해선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할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발사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주 산업 분야만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일반 산업군, 다른 제조업이나 통신, 유통, 다른 여러 분야에 있는 이런 산업들이 점차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비용이나 어떤 그 성능 이런 부분에 이제 누리호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시작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사 기회를 많이 가지고 많은 발사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속적인 발사를 이루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 많은 양의 연료를 쓰는 로켓. 이게 3단으로 된 연료통을 다 쓰면 비행 중에 떼어내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리호의 연료통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입니다. 자, 미국 기업의 경우를 볼까요? 이 연료통을 지구에서 회수해서 재활용하면서 로켓 발사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신기해요, 진짜. 그렇죠. 자, 이처럼 한국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선 로켓 재활용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 중인 한국. 누리호를 이을 새로운 로켓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복잡한 누리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재들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 앞으로의 발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5차, 내후년엔 또 6차가 발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예. 하고요. 우주청은 2028년도에 7차 발사를 위한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예 8차 때부터는요.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32년도에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3호가 개발이 됩니다. 네. 이게 누리호나 나로호에 이은 세 번째 발사체거든요. 근데 보통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회수가 안 돼요. 네. 근데 이 발사체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개발을 해서 나중에 우주 발사 비용도 줄이고 경쟁력도 확실히 높일 계획이라고 하네요.